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 중국의 문익점이라 할 만한 방직의 어머니? 황도파. 초가을 늦은 밤, 조용한 부두에서는 밧줄에 묶인 배들이 이따금 물결에 삐걱삐걱 소리를 냈는데 갑자기 멀리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작은 형체가 어렴풋이 어둠을 가르며 부둣가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에는 긴장감과 무서움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으로 가슴에 작은 보따리를 아는 한 여인이 연신 뒤를 돌아보며 달리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여인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다시 달렸는데 부두에 닿은 그녀는 가쁜 숨을 헐떡이며 떨어지는 땀을 훔쳤습니다. 두려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여인은 잠시 머뭇거렸는데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여인은 눈앞의 화물선에 올라탔습니다. 화물 뒤쪽에 몸을 숨긴 채 웅크리고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여인은 숨을 죽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기 누구냐라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선장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앞에 서 있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묻는 말에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년 남자는 그녀를 한번 훑어본 후 눈물의 의미가 대충 짐작이 가는 듯 뒤돌아 가버렸고 조금 뒤 배가 출발했는데 멀어져가는 육지를 바라보며 여인은 소매로 눈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향과의 그 이별이 30년이 될 줄은 몰랐던 그녀는 먼 훗날 자신이 방직의 어머니라 불리며 만인의 칭송을 받게 될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고난에서 탈출하는 황도파. 황도파가 태어난 시기는 남송 말기에서 원나라로 넘어가는 시기로 당시 사회는 전란으로 인해 극히 어수선한 데다 자연재해마저 겹쳐 가장 풍요로웠던 강남 일대도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폐가가 많을 정도였고 굶어 죽는 시체가 사처에 널렸는데 13세 되던 해 어떤 집에 민며느리로 들어간 것으로 미루어 황도파의 가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었지만 황도파는 새로운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시댁이 잠시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으로 일꾼이 필요했던 시댁은 황도파를 며느리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갖은 노동에 내몰려 혹사당하는 것도 모자라 모진 학대와 매질까지 감내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쳐도 남편까지 가세하는 것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목화 덕분이었는데 당시 황도파의 고향을 비롯한 강남 지역 중 일부에는 일찍부터 소규모로 목화가 재배되고 있어 여자들이 면방직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소처럼 일하고 시중들던 황도파는 약간의 짬이라도 생기면 방직 기술을 연마했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타가 계속되었고 스트레스를 풀듯 때린 다음에는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기 일쑤였습니다.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집을 나가면 굶어 죽거나 술집으로 팔려가는 등 상상하기조차 무서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학대가 더 심해지자 황도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데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당시에 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민며느리 제도. 민며느리 제도는 중국어로 아이똥, 기를 양, 며느리 식자를 합쳐 동양식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혼인으로 며느리를 얻기 힘든 집에서 형편이 어려운 집에 어린 여자 아이를 데려와 가사를 돕게 하다 14세쯤 되면 아들과 합방해 정식 부부가 되도록 하는 구시대의 혼인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어릴 때 약혼하거나 결혼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지만 민며느리 제도는 사실상 송나라 때부터 민간에서 유행되었습니다. 그 후 이런 기형적인 혼인 제도는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신중국이 건립된 후 혼인법이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재능을 꽃피우는 황도파. 인간 이하의 대우로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한 황도파가 집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은 것은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무작정 부두로 달려가 출발하려는 어떤 배에 올라탔는데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웠지만 지옥 같은 시댁에서 빠져나온 것에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주는 그녀를 배에서 내쫓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중국 최남단 섬인 애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열대에 속하는 이 섬은 내륙보다 따뜻하고 수균의 목화 재배에 적합한 데다
현지 소수민족인 여족의 방직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황도파는 고향에서 접하지 못한 선진 기술과 설비에 매료되었으며 여족 여성들은 타지에서 온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썰미와 손재주도 좋았지만 부지런하기도 했던 황도파는 여족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는 한편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방직 기술을 배웠습니다. 방직에 홀려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그녀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고 기존의 방식에 자신이 창안한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고 개량하기도 했습니다.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하는 황도파.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오직 방직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드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더해간 황도파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여족 자매들과의 작별은 큰 슬픔을 동반했는데 그때가 1295년으로 꽃다웠던 황도파가 50세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2의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온 강남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남송은 이미 멸망했고 칭기즈칸이 일으킨 몽골이 대륙을 정복해 원나라를 세운 다음으로 전란으로 시어머니와 남편도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고향에 도착한 황도파는 물 만난 고기처럼 분주히 움직였는데 낙후한 목화의 초기 가공 기술이 면방 직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목화의 재배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동안 터득한 여족의 선진 기술은 물론 자신이 창안한 기술들도 아낌없이 전수했으며 방직 기계에 대해 혁명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목화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빼내는 것이 순서였는데 기존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빼내야 했기 때문에 힘이 들고 더디어 그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화씨를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매끈한 막대로 굴리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17의 씨를 빼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도 수작업이었던 탓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작업을 하면 손과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자칫 씨를 부스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황도파는 마침내 목화씨를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손잡이를 돌리면 기어가 맞물리면서 회전하는 틈으로 목화를 넣어 소문 밖으로 밀리듯 나오고 씨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이 기계가 개발되자 기존의 방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많아지고 품질도 향상되었는데 미국인 휘트니가 발명한 조면기보다 500년이나 앞선 세계 방직 기술의 이정표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황도파는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물레를 연구하여 제작했는데 이것 역시 기존의 물레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황도파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종합해 봉황무리와 바둑판, 문자, 꽃 등등의 아름다운 도안을 직조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후 황도파가 직접 기술을 전수한 송강 일대는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원나라와 명나라는 물론 청나라 시대까지 방직업이 성업하고 의피천하라 불리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1330년 황도파는 80여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는데 남편도 자식도 없이 역경을 뛰어넘어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준 그녀는 중국 면방 직업의 선구자이자 방직 기술의 개혁가로 역사에 남아 오래도록 추앙될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은 중국의 문익점이라고 할 만한 방직의 어머니 황도파였습니다.